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마음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어제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듯하다가도 오늘은 차갑게 외면하는 모습에 혼란스러웠던 경험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두 가지 유형의 성격적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내향적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매우 비슷하여 많은 이들이 혼동하지만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내면의 동기와 두려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성격 유형의 핵심적인 차이점 5가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거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이 지식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암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원적인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의 행동은 주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문자 메시지 답장이 조금 늦어지는 것, 당신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 다른 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잠시 시선을 돌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이들의 신경계에는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일단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시작되면 감정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무너지듯 울거나 극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을 퍼붓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다가도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이 과정에서 결국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나중에 깊이 후회할 행동을 하며 때로는 그 고통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여 자해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모든 반응은 통제 불가능한 공황 상태와 감정 조절의 실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정체가 탄로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큽니다. 이들의 핵심 공포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면 뒤를 꿰뚫어보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완벽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체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보다는 극도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해지거나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당신을 취약하게 만든 것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조종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왜라는 동기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패턴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이상화와 평가절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순간에 그녀의 영웅이자 전부가 되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됩니다. 이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관계 초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반복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기는 더 짧아지고 감정의 진폭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압도적인 사랑의 표현, 황홀한 잠자리, 그리고 진심으로 보이는 애정을 통해 당신을 다시 자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잠시나마 다시 이상화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관계 초기에는 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교감, 끊임없는 칭찬과 감탄, 완벽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른바 러브바밍 기간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것은 감정의 급격한 요동이 아니라 느리고 꾸준한 하락세입니다. 이상화와 러브바밍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비판, 실망, 그리고 경멸만이 남게 됩니다. 그녀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따뜻함과 애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자아상의 안정성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념, 목표,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방식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특히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마치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반대로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자아상에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희생적인 어머니,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비운의 천재,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피해자와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그녀의 자아상은 매우 견고하며 어떤 피드백이나 비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은 즉각적인 방어 기제로 이어집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손가락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산산조각 나는 유리 조각상과 같습니다. 이에 반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은 비판이나 피드백을 내면화하여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이며 결국 당신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자책과 용서를 구하는 행동, 혹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공감 능력과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정서적 공감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자극을 받는 순간 스위치가 내려가듯 모든 것이 변합니다. 신경계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서 그 깊던 공감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해도 그녀의 귀에는 당신의 모든 말이 배신과 유기의 신호로 들립니다. 그 순간의 대화는 마치 당신이 피고인이 된 재판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 혹은 하지 않는 말까지도 모두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예곡됩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 그녀는 종종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때로는 절박하게 사과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이 패턴은 비극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매우 드뭅니다. 그들은 진정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관계 초기에 당신이 느꼈던 깊은 공감은 사실 환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학습하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서적 공감이 아닌
상대의 감정을 파악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인지적 공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녀는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계산하고 당신을 벌주려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고 통제하고 정체를 폭로하려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녀는 판을 뒤집습니다. 부인하고 공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바꿔버립니다. 당신이 어떤 일로 상처받았는지 설명하려 하면 어느새 그녀는 당신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눈물이 많으며 스스로를 낮추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연기하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심했나? 혹시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5번째, 이중 잣대의 적용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의 이중 잣대는 주로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감정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이 24시간 내내 자신을 안심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분노를 터뜨리거나 약속을 어길 때는 무서워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그녀의 감정 상태가 당신에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행동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이중 잣대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특권 의식에 기반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절대적인 충성, 끊임없는 찬사, 그리고 막대한 감정 노동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거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항상 하는 행동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하고 자신은 지킬 필요가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당신에게 들이밉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교묘하게 심어줍니다. 그녀의 실수는 축소되거나 부인되며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둔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중 잣대는 당신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극적인 감정 폭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정함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맞추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만 정작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녀의 필요와 감정만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내향적 나르시시즘의 5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근원적인 두려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패턴, 자아상의 안정성, 공감과 소통 방식, 그리고 이중잣대. 경계선 성격장애의 행동이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폭풍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면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차가운 계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는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두운 관계의 터널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2가지 유형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마음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어제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듯하다가도 오늘은 차갑게 외면하는 모습에 혼란스러웠던 경험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2가지 유형의 성격적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내향적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매우 비슷하여 많은 이들이 혼동하지만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내면의 동기와 두려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성격 유형의 핵심적인 차이점 5가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거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이 지식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암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원적인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의 행동은 주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문자 메시지 답장이 조금 늦어지는 것, 당신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 다른 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잠시 시선을 돌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이들의 신경계에는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일단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시작되면 감정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무너지듯 울거나 극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을 퍼붓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다가도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이 과정에서 결국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나중에 깊이 후회할 행동을 하며 때로는 그 고통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여 자해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모든 반응은 통제 불가능한 공황 상태와 감정 조절의 실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정체가 탄로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큽니다. 이들의 핵심 공포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면 뒤를 꿰뚫어보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완벽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체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보다는 극도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해지거나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당신을 취약하게 만든 것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조종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왜라는 동기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패턴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이상화와 평가절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순간에 그녀의 영웅이자 전부가 되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됩니다. 이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관계 초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반복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기는 더 짧아지고 감정의 진폭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압도적인 사랑의 표현, 황홀한 잠자리, 그리고 진심으로 보이는 애정을 통해 당신을 다시 자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잠시나마 다시 이상화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관계 초기에는 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교감, 끊임없는 칭찬과 감탄, 완벽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른바 러브바밍 기간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것은 감정의 급격한 요동이 아니라 느리고 꾸준한 하락세입니다. 이상화와 러브바밍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비판, 실망, 그리고 경멸만이 남게 됩니다. 그녀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따뜻함과 애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자아상의 안정성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념, 목표,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방식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특히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마치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반대로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자아상에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희생적인 어머니,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비운의 천재,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피해자와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그녀의 자아상은 매우 견고하며 어떤 피드백이나 비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은 즉각적인 방어 기제로 이어집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손가락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산산조각 나는 유리 조각상과 같습니다. 이에 반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은 비판이나 피드백을 내면화하여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이며 결국 당신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자책과 용서를 구하는 행동, 혹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공감 능력과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정서적 공감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자극을 받는 순간 스위치가 내려가듯 모든 것이 변합니다. 신경계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서 그 깊던 공감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해도 그녀의 귀에는 당신의 모든 말이 배신과 유기의 신호로 들립니다. 그 순간의 대화는 마치 당신이 피고인이 된 재판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 혹은 하지 않는 말까지도 모두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예곡됩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 그녀는 종종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때로는 절박하게 사과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이 패턴은 비극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매우 드뭅니다. 그들은 진정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관계 초기에 당신이 느꼈던 깊은 공감은 사실 환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학습하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서적 공감이 아닌 상대의 감정을 파악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인지적 공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녀는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계산하고 당신을 벌주려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고 통제하고 정체를 폭로하려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녀는 판을 뒤집습니다. 부인하고 공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바꿔버립니다. 당신이 어떤 일로 상처받았는지 설명하려 하면 어느새 그녀는 당신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눈물이 많으며
스스로를 낮추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연기하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심했나? 혹시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5번째, 이중잣대의 적용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의 이중잣대는 주로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감정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이 24시간 내내 자신을 안심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분노를 터뜨리거나 약속을 어길 때는 무서워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그녀의 감정 상태가 당신에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행동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이중잣대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특권 의식에 기반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절대적인 충성, 끊임없는 찬사, 그리고 막대한 감정 노동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거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항상 하는 행동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하고 자신은 지킬 필요가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당신에게 들이밉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교묘하게 심어줍니다. 그녀의 실수는 축소되거나 부인되며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둔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중잣대는 당신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극적인 감정 폭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정함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맞추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만 정작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녀의 필요와 감정만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내향적 나르시시즘의 5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근원적인 두려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패턴, 자아상의 안정성, 공감과 소통 방식, 그리고 이중잣대. 경계선 성격장애의 행동이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폭풍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면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차가운 계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는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두운 관계의 터널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2가지 유형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마음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어제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듯하다가도 오늘은 차갑게 외면하는 모습에 혼란스러웠던 경험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2가지 유형의 성격적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내향적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매우 비슷하여 많은 이들이 혼동하지만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내면의 동기와 두려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성격 유형의 핵심적인 차이점 5가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거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이 지식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암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원적인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의 행동은 주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문자 메시지 답장이 조금 늦어지는 것, 당신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 다른 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잠시 시선을 돌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이들의 신경계에는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일단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시작되면 감정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무너지듯 울거나 극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을 퍼붓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다가도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이 과정에서 결국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나중에 깊이 후회할 행동을 하며 때로는 그 고통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여 자해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모든 반응은 통제 불가능한 공황 상태와 감정 조절의 실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정체가 탄로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큽니다. 이들의 핵심 공포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면 뒤를 꿰뚫어보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완벽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체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보다는 극도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해지거나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당신을 취약하게 만든 것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조종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왜라는 동기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패턴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이상화와 평가절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순간에 그녀의 영웅이자 전부가 되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됩니다. 이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관계 초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반복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기는 더 짧아지고 감정의 진폭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압도적인 사랑의 표현, 황홀한 잠자리, 그리고 진심으로 보이는 애정을 통해 당신을 다시 자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잠시나마 다시 이상화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관계 초기에는 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교감, 끊임없는 칭찬과 감탄, 완벽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른바 러브바밍 기간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것은 감정의 급격한 요동이 아니라 느리고 꾸준한 하락세입니다. 이상화와 러브바밍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비판, 실망, 그리고 경멸만이 남게 됩니다. 그녀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따뜻함과 애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자아상의 안정성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념, 목표,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방식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특히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마치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반대로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자아상에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희생적인 어머니,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비운의 천재,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피해자와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그녀의 자아상은 매우 견고하며 어떤 피드백이나 비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은 즉각적인 방어 기제로 이어집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손가락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산산조각 나는 유리 조각상과 같습니다. 이에 반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은 비판이나 피드백을 내면화하여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이며 결국 당신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자책과 용서를 구하는 행동, 혹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공감 능력과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정서적 공감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자극을 받는 순간 스위치가 내려가듯 모든 것이 변합니다. 신경계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서 그 깊던 공감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해도 그녀의 귀에는 당신의 모든 말이 배신과 유기의 신호로 들립니다. 그 순간의 대화는 마치 당신이 피고인이 된 재판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 혹은 하지 않는 말까지도 모두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예곡됩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 그녀는 종종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때로는 절박하게 사과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이 패턴은 비극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매우 드뭅니다. 그들은 진정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관계 초기에 당신이 느꼈던 깊은 공감은 사실 환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학습하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서적 공감이 아닌 상대의 감정을 파악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인지적 공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녀는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계산하고 당신을 벌주려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고 통제하고 정체를 폭로하려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녀는 판을 뒤집습니다. 부인하고 공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바꿔버립니다. 당신이 어떤 일로 상처받았는지 설명하려 하면 어느새 그녀는 당신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눈물이 많으며 스스로를 낮추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연기하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심했나? 혹시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이중잣대의 적용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의 이중잣대는 주로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감정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이 24시간 내내 자신을 안심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분노를 터뜨리거나 약속을 어길 때는 무서워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그녀의 감정 상태가 당신에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행동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이중잣대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특권 의식에 기반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절대적인 충성, 끊임없는 찬사, 그리고 막대한 감정 노동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거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항상 하는 행동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하고 자신은 지킬 필요가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당신에게 들이밉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교묘하게 심어줍니다. 그녀의 실수는 축소되거나 부인되며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둔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중잣대는 당신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극적인 감정 폭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정함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맞추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만 정작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녀의 필요와 감정만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내향적 나르시시즘의 5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근원적인 두려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패턴, 자아상의 안정성, 공감과 소통 방식, 그리고 이중잣대. 경계선 성격장애의 행동이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폭풍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면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차가운 계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는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두운 관계의 터널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2가지 유형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마음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어제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듯하다가도 오늘은 차갑게 외면하는 모습에 혼란스러웠던 경험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2가지 유형의 성격적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내향적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매우 비슷하여 많은 이들이 혼동하지만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내면의 동기와 두려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성격 유형의 핵심적인 차이점 5가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거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이 지식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암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원적인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의 행동은 주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문자 메시지 답장이 조금 늦어지는 것, 당신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 다른 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잠시 시선을 돌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이들의 신경계에는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일단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시작되면 감정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무너지듯 울거나 극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을 퍼붓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다가도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이 과정에서 결국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나중에 깊이 후회할 행동을 하며 때로는 그 고통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여 자해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모든 반응은 통제 불가능한 공황 상태와 감정 조절의 실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정체가 탄로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큽니다. 이들의 핵심 공포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면 뒤를 꿰뚫어보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완벽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체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보다는 극도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해지거나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당신을 취약하게 만든 것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조종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왜라는 동기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패턴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이상화와 평가절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순간에 그녀의 영웅이자 전부가 되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됩니다. 이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관계 초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반복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기는 더 짧아지고 감정의 진폭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압도적인 사랑의 표현, 황홀한 잠자리, 그리고 진심으로 보이는 애정을 통해 당신을 다시 자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잠시나마 다시 이상화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관계 초기에는 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교감, 끊임없는 칭찬과 감탄, 완벽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른바 러브바밍 기간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것은 감정의 급격한 요동이 아니라 느리고 꾸준한 하락세입니다. 이상화와 러브바밍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비판, 실망, 그리고 경멸만이 남게 됩니다. 그녀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따뜻함과 애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자아상의 안정성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념, 목표,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방식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특히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마치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반대로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자아상에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희생적인 어머니,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비운의 천재,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피해자와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그녀의 자아상은 매우 견고하며 어떤 피드백이나 비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은 즉각적인 방어 기제로 이어집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손가락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산산조각 나는 유리 조각상과 같습니다. 이에 반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은 비판이나 피드백을 내면화하여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이며 결국 당신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자책과 용서를 구하는 행동, 혹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공감 능력과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정서적 공감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자극을 받는 순간 스위치가 내려가듯 모든 것이 변합니다. 신경계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서 그 깊던 공감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해도 그녀의 귀에는 당신의 모든 말이 배신과 유기의 신호로 들립니다. 그 순간의 대화는 마치 당신이 피고인이 된 재판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 혹은 하지 않는 말까지도 모두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예곡됩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 그녀는 종종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때로는 절박하게 사과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이 패턴은 비극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매우 드뭅니다. 그들은 진정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관계의 초기에 당신이 느꼈던 깊은 공감은 사실 환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학습하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서적 공감이 아닌 상대의 감정을 파악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인지적 공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녀는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계산하고 당신을 벌주려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고 통제하고 정체를 폭로하려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녀는 판을 뒤집습니다. 부인하고 공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바꿔버립니다. 당신이 어떤 일로 상처받았는지 설명하려 하면 어느새 그녀는 당신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눈물이 많으며 스스로를 낮추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연기하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심했나? 혹시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이중잣대의 적용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의 이중잣대는 주로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감정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이 24시간 내내 자신을 안심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분노를 터뜨리거나 약속을 어길 때는 무서워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그녀의 감정 상태가 당신에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행동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이중잣대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특권 의식에 기반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절대적인 충성, 끊임없는 찬사, 그리고 막대한 감정 노동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거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항상 하는 행동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하고 자신은 지킬 필요가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당신에게 들이밉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교묘하게 심어줍니다. 그녀의 실수는 축소되거나 부인되며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둔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중잣대는 당신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극적인 감정 폭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정함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맞추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만 정작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녀의 필요와 감정만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내향적 나르시시즘의 5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근원적인 두려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패턴, 자아상의 안정성, 공감과 소통 방식, 그리고 이중잣대. 경계선 성격장애의 행동이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폭풍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면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차가운 계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는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두운 관계의 터널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2가지 유형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마음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어제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듯하다가도 오늘은 차갑게 외면하는 모습에 혼란스러웠던 경험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2가지 유형의 성격적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내향적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매우 비슷하여 많은 이들이 혼동하지만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내면의 동기와 두려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성격 유형의 핵심적인 차이점 5가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거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이 지식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암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원적인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의 행동은 주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문자 메시지 답장이 조금 늦어지는 것, 당신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 다른 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잠시 시선을 돌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이들의 신경계에는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일단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시작되면 감정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무너지듯 울거나 극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을 퍼붓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다가도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이 과정에서 결국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나중에 깊이 후회할 행동을 하며 때로는 그 고통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여 자해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모든 반응은 통제 불가능한 공황 상태와 감정 조절의 실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정체가 탄로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큽니다. 이들의 핵심 공포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면 뒤를 꿰뚫어보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완벽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체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보다는 극도로